마저 지금 하고 있는 일까지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유튜브 얘기를 좀 해드렸으면 합니다.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셨네. 8시에 시작이 돼야지 들어오시는 건가요? 지금 뭐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죠. 지금 아무도 안 들어오면 지금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라이브로 저장되는 건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 라이브 채널에 저장되는 건 지금 이것까지 들어갈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라이브라는 게 시작하고 끝내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어려움이 있네요. 오늘도 목이 얼마나 상하지 않을까 궁금하고요. 채팅에 아직 사람이 안 들어오시는 걸로 봐서 8시가 돼야지 아마 오픈이 되는 건가? 아닌데 제가 오픈한 시간이 오픈인데. 오늘도 날씨는 30도가 넘었죠? 32도, 뭐 33도 이렇게 지키던데요. 이 날씨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 여름 정말 대단하죠. 더위 온도도 온도인데 이 습도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뭐 어떨 때 보면 습도가 100%로 지키더라고요. 여러분 100%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그 온도에서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를 100% 머금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뭐 사우나 하는 느낌 정도 된단 말이에요. 막 땀을 나고. 근데 이 날씨에 그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목공 하시는 분들도 특히 많으실 텐데 이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와 진짜 진심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거의 실내에 있는데 잠깐만 나가봐도 아주 숨이 턱턱 막힐 정도거든요. 유럽이 요즘 여러분 그 폭염이 시달리고 있는 거 아시죠? 40도 막 넘어가잖아요. 스페인이랑은 47도가 넘었다고 하던데. 그 유럽에 요즘 고생한 이유 중에 그 에어컨이 없어서도 그래요. 에어컨을 달 필요가 없었던 날씨였거든요, 유럽이. 25도 정도 안쪽으로 여름에도 선선한 정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선선한 정도 날씨가 지속되는 그런 기후라서 이 에어컨을 굳이 달 필요가 없었던 아주 아름다운 시절을 보냈죠, 유럽이. 그런데 이제 지구 온난화되고 뭐 이런 현상 때문에 유럽도 막 40몇 도 올라가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에펠탑에 있는 광장에 낮 시간에는 3시간 정도 아예 통제를 하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폭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밌는 게 유럽에서 예전에 그 대한민국 많이 그 놀렸어요, 사실. 와, 너네는 왜 이렇게 에어컨을 많이 키냐? 그냥 놔두면 되지. 선풍기 틀고 이렇게 버텨야지 에어컨 너무 많이 쓴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거는 그 대한민국 날씨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경험 직접 해보면 이게 에어컨을 킬 수밖에 없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나 보고 싶은데 우리 아직 준비할 게 많이 있나 보네요. 자, 준비가 거의 맞춰졌고 저번 라이브에서 오늘이 2번째입니다. 제가 라이브라는 거를 저번에 한 번 했고 이번에 처음인데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기로 했잖아요. 근데 저번 주에 그 제 이전 사업 중에 음성 법전 만든 얘기를 해드렸고요. 제가 몰랐는데 얘기하다가 저는 몰랐는데 음성 법전 얘기하면서 이 특허 얘기를 좀 하다가 조금 제 생각에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많이 안 드린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니 갑자기 막 너무 어려운 얘기 해가지고 당황했다, 놀랬다, 재미없다 하시더라고요. 뭐 그 정도는 아니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 주고받는 거라서 좀 이렇게 정제된 얘기를 들려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갑자기 딥한 얘기하면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선이라는 성우분과 제가 음성법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각종 여러 가지 법률을 녹음을 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이 출판계 쪽에서 그래도 수험서 쪽에서 1등도 해보고 중소기업청에 상도 받았다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무성법전이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그
사업이라는 게 시기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이제 카세트 테이프라는 걸로 뭔가 음원 삼아서 뭔가를 들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지금이야 뭐 진짜 핸드폰이면 다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도 CD 플레이어로도 이렇게 넘어가고 인터넷이 막 이제 나오려고 하던 태동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음성법전 수요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 사업을 그만하게 된 이유 중에는 이 카피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이제 대학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교재 사기가 비싸면 그때 그 복사해 주는 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누가 한 권 사면 복사본으로 뭐 원래 가격이 2만 원이다. 그러면 교재를 카피집에 가면은 뭐 몇천 원에 복사를 해줬단 말이에요. 제본까지 해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작권이라던가 이런 게 전혀 보호받지 못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재테이프 이제 하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헌법, 뭐 형법, 민법 이런 것들이 그 수험생들이 카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그래서 야, 너는 이거 사, 난 이거 살게. 그리고 막 카피하고 많이들 카피들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누적해서 한 100만 개 정도 판매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그 수험생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숫자는 제가 보기엔 뭐 500만 개, 1000만 개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카피들을 했다고 제가 그 수험 서적 쪽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사업 생각만 하면 사실 많이 좀 서운했는데 뭐 그렇게 또 그 학생들이 카피라도 해가지고 제가 만든 걸 듣겠다 하고 그 카피해서 듣는 데는 크게 반감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네, 물론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그건 뭐 쉽지 않았는데 제 제품을, 제 작품을 이렇게 또 카피해가지고 그래도 다 듣겠다 하고 듣는 거는 뭐 그들도 이제 경제 사정이 있고 하니까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윈이라는 분이 들어오신 분이 계시고 레드아인, 계속 또 레드아인 오셨군요. 또 아인텍 N3V 재밌는 얘기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예, 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버스라는 분이 안녕하세요 하셨고 이제 몇 분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번에 이어서 저번에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어지는 얘기라 조금 소홀하실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까지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음성법전은 이제 여차저차 중간에 제가 이제 그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하면서 스트림북이라고 출판사를 이름만 바꿔가지고 다시 그 스트리밍이라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게 라이브 스트리밍인데 제가 만들었던 그 스트림이라는 얘기랑 좀 다르거든요. 스트리밍이 이제 그 글자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흘려주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한번. 근데 그게 뭐였냐면 이것도 좀 어려워질려나요?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속도 있잖아요. 생각하는 속도 우리가 이거랑 책자 활자라는 게 눈으로 이렇게 읽어지는 속도가 이게 딱 맞아 떨어질까를 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제 책 중에 그 뇌와 관련된 책이 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가진 게 뭘까, 저의 강점은 뭘까 생각해 보면 뭐 집안이 그렇게 썩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서 그랬는지 머리로 승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 사고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에 그러니까 사고 속도에 맞춰서 텍스트를 이렇게 흘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까지를 만들었다가 그 프로그램은 사실 좀 대단히 좋았는데 이게 그 시기라는 게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또 한번 느낀 사건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은 이제 그런 식으로 글자를 빨리 흘려서 7배까지 배속을 이제 1부터 7까지 7배까지 빨리 돌려서 생각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훈련을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속독이라는 거랑 조금 비슷하죠. 그거를 이제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글쎄 여러분 그 모니터라는 게 지금 여러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CRT라고 옛날 브라운관이라고 기억나시나요? TV 뒤쪽에 이렇게 뚱뚱한 거 있잖아요. 그 모니터를 많이 사용하던 때였습니다. 그 모니터가 한 90% 이상이었고 그게 이제 LCD로 변해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뭐 프로그램은 좋은데 그 모니터에서 받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속도를 올리면 한
한 2배, 3배까지는 됐는데 그보다 빠른 속도로 돌리면 잔상이 남아가지고 정확하게 제대로 글씨가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생각한 것보다 기술 발전이 더 느려서 내가 사업을 못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네요. 그래서 그까지가 이제 제가 출판일 하던 게 이제 정리가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제가 DIY로 만들 때 공방 이외에 다른 곳을 보여주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창문도 만들고 커피장도 만들고 한 곳이 있는데 그쪽이 제 작업장입니다. 공장 작업장. 거기가 뭐 제 회사니까 상호를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인텍이라는 곳입니다. 파일을 만드는 곳이에요. 제가 지금 사용한 이런 파일, 가죽 파일도 지금은 만들고 PP류, 비닐이죠. 폴리프로필렌이라는 PP라는 걸 가지고 만드는 제품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클리어 파일이라던가 또 에롤더라고 불리는 2장짜리 얇은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도 아주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별의별 기억이 다 나는데 뭐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으실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이제 시작하게 된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그 부동산 화일이라는 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업은 제가 겪었던 해왔던 사업은 모두 다 그 아이템, 아이디어 독창적인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 만들어진 사업이에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이 파일 업체에서들 이제 나중에 많이 다른 사장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잘 몰랐다는 거예요. 아인텍이라는 회사를 잘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성장을 계속 좀 하는 걸 보고 깜짝들 놀랐다는 거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해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기존에 없던 제품을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저는 있는 제품을 또 만들어서 경쟁하는 거는 너무 재미없다고 생각을 했고 또 들어오신 분이 많이 계신데 잠깐 지금 참여하신 분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힐링 스토리님도 화이팅 하세요 하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Q8P님은 뒤에 공구들 다 개인 구매인가요? 물어보셨네요. 제 지금 배경이 공구들이잖아요. 이 얘기를 참 못 드렸네. 저번에 1편 라이브를 첫 번째 시작하면서 제 책장 앞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그 DIY랑 연관성도 떨어지고 결국은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만든 작품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라이브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책장 앞에서가 아무래도 좀 뭔가 어색하잖아요. 또 이분이 DIY 메이킹하는 분인 줄 알았더니 책은 뭐지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도 제가 원래 제 공구가 놓여 있는 공방에서 지금 진행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하면서 이렇게 제품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뒤쪽에 공구들이 제가 구매한 건가 물어보셨는데 이 얘기를 하여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잘 모르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유튜브를 한다니까 이제 와서 보시고 야, 이 많은 걸 어떻게 협찬을 받았냐고 다 받은 걸로 알더라고요. 근데 물어보신 것처럼 다 제가 구매한 겁니다. 제 필요에 의해서 제가 사용하려고 모아놨던 공구들이에요. 물론 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협찬이 있습니다. 디월트에서 받은 해머드릴과 몇 가지는 협찬이었는데 나중에 초반에 제가 만든 거는 전부 제가 구매한 것들이에요. 제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공구들을 이게 공구라는 게 여러분 책이랑 비슷해요. 책이라는 것도 이렇게 쌓여 있으면 책이 아닙니다. 그냥 쓰레기예요. 이게 뽑아볼 수 있게 가지런히 놓여야 되거든요. 책이라는 게. 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많은 공구들이 제 서랍에 어디에 막 널브러져 가지고 선 뒤에 엉켜 있고 막 이랬거든요. 어느 날 이제 보니까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인가 그때쯤에 이 파워툴 월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건데 이 뒷 배경을 만든 거죠. 만들어서 저 까만색 스펀지 보이시잖아요. 저 까만색 스펀지가 100ml짜리입니다. 50ml짜리 두 개를 붙인 100ml인데 100ml를 저 그 공구의 모양대로 제가 이렇게 파낸 겁니다. 전부 파내서 공구를 이렇게 담아둔 거죠. 사실은 저 파낼 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큰아이가 와서 좀 도와주기도 했네요. 판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파워툴 월이라고 지금 제가 배경으로 쓰고 있는
제 리뷰를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리뷰에서도 항상 이곳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레드아인 2029님이 공장 보여주시길래 예상은 했는데 사업도 하시는군요. 예. 저거 맞습니다. 공장 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말씀드린 그 공장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와일이라는 걸 생각을 해낸 거예요, 제가.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그 몇 억짜리 부동산 거래를 하잖아요. 그 어떤 이의 인생이 담겨 있는 그의 인생 동안 모아놨던 그 다 모아서 그 마련하는 집, 보금자리기도 하고 뭐 건물도 있겠지만 그 소중한 거를 거래를 하는데 예전에 그 부동산에서 보니까 제가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막 폐차 서류나 이런 데다 막 그 뭐죠 그 집 문서 그런 거를 담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줄 수가 있나 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사실은 참고한 게 여러분들 그 보험 들어보셨잖아요. 보험이라는 걸 들면 뭐 5만 원, 10만 원짜리만 들어도 그쪽은 또 이렇게 근사한 보험 관계 분들은 또 이 외모에 굉장히 신경 씁니다. 정장 차려 입고 깔끔하게 하고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근사한 파일에다가 담아서 약관 같은 거를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부동산에 없더라고요. 부동산에 여전히 뭐 아무 봉투에나 담아주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제가 이때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야 이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부동산 파일이라는 생각을 해내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근사하게 담아줄 수 있는 그런 파일을 만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그 생각 하나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장이 아니었죠. 공장이 아니고 그 생각 가지고 제가 몇 개 공장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파일을 만들려고 한다. 만들어 줄 수 있냐 물어보고 이제 그걸 만들어서 제가 영업을 해봤던 거거든요. 부동산에. 그런데 그 파파고님이 안 오셨네 오늘. 바쁘신가 보다. 대충 보관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대충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를 물어보신 분도 계신데 많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것만 해도 사실 저 따져보진 않았는데 한 100개는 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100개면 뭐 개당 1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20만 원 되면 2천만 원이 될 텐데 이거 꽤 많은 양이죠. 제가 저건 뭐 수년 동안 모은 거니까. 저 공고들을 모으게 된 얘기도 오늘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얘기를 해드리고 있었죠. 파일을 그래서 이제 만들다가 그 어떤 분을 한번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만나게 된 계기도 참 묘한데 다른 분을 제가 소개시켜주러 갔다가 제가 만난 거거든요. 이분을 소개시켜주러 갔다가 제가 만나서 이분 저에게 많은 걸 해주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은 분인데 그 상호는 얘기해드려도 될지 모르겠네. 이 사장님이 또 뭔가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가람상사라는 곳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여기 사장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초반에 이제 제가 기획사처럼 공장이 없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물건을 만들려고 할 때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제 이분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그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들이 만나오셨던 지금까지 많은 분들 뭐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거래관계들 만난 분들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나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나뵌 이분은 그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나뵀던 중에 정말 가장 훌륭한 분이다, 가장 멋진 분이다, 가장 아름답게 삶을 꾸미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근사한 분입니다. 그 자기 욕심을 심하게 내지 않고 뭔가 하려는 다른 분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더라고요. 뭐 배움이 많거나 뭐 근사한 자리에 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정말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처음에 만나 뵙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 별로 이제 그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항상 뭐가 필요하냐 물어보시면서 이제 필요한 걸 도와주고 뭐 기꺼이 그 뭐 금전 관계가 물론 있는 이제 비즈니스 관계였지만도 그 큰 욕심 안 부리면서 이렇게 남을 좀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그런 분들을 진짜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어떤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든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분 만나 뵙고 나중에도 나도 꼭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도움을 진짜 많이 주신 그런 분이에요. 저 말고도 뭐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더라고요. 특기가 한 번 만나서 인연 맺은 분이면 언젠가 도움이 될 거다고 그 인연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아주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뭐 기회가 또 얘기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나 뵙고 이제 물건을 만들다가 이제 그분뿐 아니라 이제 몇 군데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판매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장이라는 곳이 그게 생각처럼 잘 이 물건 만들어지는 게 날짜 같은 게 잘 안 맞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들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이 있기 때문에 뭐 얼마나 대단한 양을 주문을 안 하면 이걸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제 필요에 맞게 이렇게 해주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정도를 이제 기획사처럼 저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공장이라는 걸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저는 제가 어디 공장이라는 데를 변변히 가서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뭐 말하자면 이제 공무원하고 뭐 출판사하고 사무직 쪽으로 일을 한 거라 해본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장이라는 걸 갑자기 이제 해볼 마음이 든 거예요. 상황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막막한데 그 당시에 이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할 때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엄청나게 할 때였거든요. 나이도 그렇고. 이제 무작정 마천동이었습니다. 동은 뭐 얘기해드려도 상관없으니까 송파구의 마천동이라고 잠실 아래쪽에 있는 동네인데 그쪽에 그 서울에서 했죠. 그 공장을. 그 지하에 제가 80평 정도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공장을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공장을 시작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는데 제가 그 시장 조사라던가 미리 충분한 준비를 못 하고 뭔가 이제 막 진행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공장을 시작하려고 80평짜리 얻었는데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예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이제 먼저 얻었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방금도 그 가람이라는 곳 어떤 사장님을 만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지금까지 지내온 걸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모든 거는 이 사람이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내 가족들, 그들 때문에 다 일이 벌어지거든요. 공장을 하면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공장장이라고 이제 있어야 될 거잖아요. 저는 뭐 영업도 해야 되고 대표니까 공장장이라는 직책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오늘 설명해 드릴 텐데 아주 마초 정말 남자 같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때 마침 해남 쪽에서 뭐 뭘 하고 있었는데 뜻대로 안 되고 있었는 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공장을 하게 됐다. 그랬더니 공장을 하게 됐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마이크 볼륨이 좀 작나요? 조금 키워볼까요? 볼륨을 키워도 되나요? 예? 조금 키웠습니다. 공장을 하게 됐다. 그랬더니 웬 공장? 그래서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런데 공장장이 필요하네? 그랬더니 알았어. 언제부터야? 하고 오기로 한 거예요. 날을 정해가지고 그 친구가 바로 왔습니다. 와서 이제 둘이 이제 공장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공장이라는 곳을 미리 기계라던가 라인이라던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무턱대고 공장을 오픈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는 아마 정말 제가 처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저희 라이브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셔서 저번에 제가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소개를 너무 못 해드렸더라고요. 좀 죄송한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소개를 꼭 다 해드려야 되겠네요. 오늘은 인연이랑 무척 신기하고 소중한 걸 많이 느낍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DIY 말고 다른 취미는 갖고 계신가요? 다른 취미는 좀 이따 나옵니다. 저절로 얘기 중에 나오네요. 금방 제가 해드릴게요.
소리가 작다는 얘기죠.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어제 얼굴에 살이 좀 빠졌나요? 제가 요즘 드디어 그 간헐적 단식이라는 걸 해보고 있거든요. 제가 50여 년을 아침을 꼭 먹었었는데 아침을 안 먹으면 이제 저녁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가 12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점심시간까지면 15시간 정도가 공복 상태라는 거고 그게 몸에 굉장히 좋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간헐적 단식이라는 걸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데보다 얼굴이 좀 살이 빠진 것 같아요. 그 친구분도 출연하시나요? 제가 한번 언제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가능하면 뭐 불러서 얘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알았어 하고 정말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왔는데 와서 뭘 이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팅도 모르겠고 기계도 모르겠고 둘이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였냐면 그 놀랍게도 제일 처음에 그 샌드백을 만들었습니다. 샌드백을 만들어서 벽에다 달아놓고 그 만드는 과정 중에 뭐 못도 들어가고 나무 들어가잖아요. 그 필요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보고 야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 막 고민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이제 그래도 고민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장님이 필요한 기계들을 하나둘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뭐 리벳 기계도 갖다 놓고 뭐 초음파 기계라는 것도 갖다 놓고 컴프레셔라는 것도 처음 이제 마련해서 가져다가 돌려보고 컴프레셔라는 게 공기압 쓰는 거잖아요. 그걸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시작을 하게 됐는데 와 그때는 진짜 제가 바쁘게 다녔어요. 엄청나게 바쁘게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그 캘리버라는 다치에서 나온 조그만 차가 있어요. 다치에서 나온 차 중에 가장 작은 차일 겁니다. 아마 캘리버라는 조그만 차가 있는데 그 차를 타고 다니게 됐었거든요. 어떻게 또 누군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근데 이 차가 그 뒷 트렁크를 열면 의자가 제껴지는 차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물건 주문을 받으면 거기에 박스로 한 20kg 정도 되는 박스를 20kg도 넘네요. 그거를 막 17개, 18개씩 꽉 채우고 제가 막 배달도 다니고 갖다 드리고 막 납품하고 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 차가 사실 그래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팔긴 했는데 그거 팔지 말고 그 기념으로 보관을 원래 해뒀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요. 그 차가 중간에 제가 그 다치 사이에 좀 미안한 게 있는 게 그 짐을 하도 많이 실어가지고 그 쇼바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또 많이 싣고 제가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갔습니다. 그 AS한테 갔더니 대번에 이제 그 직원분이 짐을 많이 실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실었는데요 하고 일주일 거짓말인데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2번인가를 제가 쇼바를 고친 기억이 있네요. 그 정도로 물건 싣고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엄청나게 다니면서 그때 이제 일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업이 정말 이렇게 매년 굉장히 성장할 때였거든요. 제가 많이 다니고 부동산 와일이라는 것도 많이 알려지고 또 에롤도라는 제품들도 많이 만들고 뭐 일을 굉장히 많이 할 때였어요. 초반에. 그때 일을 하면서 별의별 재밌는 일이 다 많았는데요. 아직 그 그룹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티아라였나요? 티아라라는 그 여성분들 4명 있는 그룹이 있는데 어느 날 그 큰 회사에서 회사 이제 기획사죠. 기획사에서 그 연예인분들을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에롤도라는 걸 만들겠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얘기 아주 재밌어 제가 해드리는데 그 20만 개를 한다는 겁니다. 에롤도라는 걸. 그리고 20만 개라면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20만 개면 1000개가 들어가는 박스로 200박스예요. 그러면 한 20톤, 25톤 차에 꽉 찰 양이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20만 개를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마치고 이제 디자인을 넘겨받고 그 디자인대로 제가 이제 인쇄를 했단 말이에요. 공장에서. 공장 인쇄를 하고 있는데 한 4, 5만 개 정도 찍었을 때인데 찍고 있는데 며칠 걸리거든요. 찍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디자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인쇄를 중단해 달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중단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 관계되는 분이 기획사분이 오더니 지금 생각이 너무 재밌네요. 오더니
잘못됐다는 거예요. 디자인이 바뀌었대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대요. 다행히 뭐 제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 인수한 거가 이제 이미 5만 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5만 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저는 이제 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는 아닌데 이분도 책임지긴 뭐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5만 개면 꽤 많은 양이라 어떻게 하나 했더니 그 이분 얘기가 쌤 전체를 나머지를 다 이제 바뀐 걸로 찍고 나서 지금 먼저 잘못된 것들을 박스의 그 바닥 쪽에 깔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디자인이 뭐가 잘못됐는데 잘못 찍은 아이들을 아래쪽에다 숨겨달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니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해달라는데 뭐 이상한 겁니다. 뭔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왜 괜찮냐고 제가 이제 계속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기획사였는데 아니 우리 그 기획사 대표님이 그 큰 기업 그 회사 회장님 손녀라는 거예요. 손녀라서 전혀 상관없다고 바닥에 깔아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들 문제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런 일이 더 생기는구나. 그리고 그걸 또 이렇게 처리했던 적이 있네요. 처리 또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일본에 보내는 제품이었는데 그걸 이제 부산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부산 공장으로 창고로. 그래서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화물차 섭외해서 200박스를 실어가지고 이제 부산을 보냈단 말이에요. 중간에 연락이 왔는데 그 창고가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받겠다고 다른 공장에도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거기가 무슨 햄을 만드는 공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른 공장에 보내면 어떡하냐고 또 물어봤더니 그분 얘기가 괜찮아요. 저희 대표님 삼촌네예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기업들 큰 업체들 다 그들끼리 뭔가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 그렇게 또 진행이 된 적이 다 있었네요. 그리고 저희 이제 파일 개통이 일을 그때 많이 할 때 수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포장 기계로 안 돌아가지고 사람 손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있는데 또 들어오신 분 얘기분들이 많아서 얘기하신 게 많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작긴 작았었군요. 지금 좀 키웠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금수저이신 줄 알았는데 금수저란 말이 참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제가 들어본 적은 별로 없고 사실은 제가 이 금수저란 얘기를 DIY를 하면서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재버릴 거다 뭐 돈 굉장히 많은 회장님이 취미로 하고 있나 보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요.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뭐 미국 분들도 그 얘기한 분들도 계시고 많이 있네요. 진열된 공구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뒤에 진열된 공구만 보면 찐 부자라 보겠어요. 이런 분이 계신데 맞습니다. 공구 보고 굉장히 부자인 줄 알더라고요. 어딜 가나 가족 기업은 있군요. 맞아요. 그 얘기 드린 겁니다. 뭐 햄공장으로 넣어달라 그러고 인쇄가 잘못됐는데도 바닥에 깔아달라 그러고 와 좋더라고요. 진짜 편하고 가족끼리 하면 재밌겠더라고요. 이 파일이라는 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뭔가 해내는 것들이 많아요. 포장 같은 걸.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또 한번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돼 있던 조그만 카드만한 크기들 대여섯 장, 여섯 일곱 장을 포장을 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얘도 수량이 10만 개인가가 넘어가지고 굉장히 많았던 양이에요. 근데 이제 6장 정도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케이스에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처리를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제 저희끼리는 못해요. 10만 개가 굉장히 많아서 직원들끼리 할 수가 없고 그 외주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곳에 맡겨야 되는데 그때 이제 소개받았더니 어디 그 장애자 센터 같은 데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곳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 아마 계신 분들이 뭐 소일 삼아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일거리를 받으면 부업을 하는 건가 봐요. 이제 갔습니다. 가서 그 젊은 여자분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 일을. 젊은 분한테 이만저만한 일이다. 5개, 6개 이렇게 담아서 비닐에 넣어주면 된다. 뭐 10만 개 정도 된다 그랬더니 기간이 얼마큼 있냐는 거예요.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있다 그랬더니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꼭 해주세요. 이걸 왜 안 해주나요? 해달라고 이제 막 사정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는가 했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이 지체장애 가진 분도 계시고 이렇게 있는데, 야, 이분들이 글쎄 그 6장을 이렇게 담아서 6장을 담아서 비닐봉지에 넣는 게 그 일을 습득하는 데만 최소한 일주일이 걸린다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느낌이, 와, 진짜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정말 간단한 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와, 깜짝 놀라긴 했지만 다음번에는 이제 제가 좀 더 간단한 일, 시간여를 많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거기 부탁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어디로 돌아가냐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교도소라는 곳을 제가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이 일하면서 저도. 그 의정부에 교도소가 있는데 그 교도소 안에 업체가 있어요.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 재소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뭔가 부업일이 들어오면 재소자분들이 그 일을 해서 주는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만나 뵙고 이제 그 업체에 갔는데, 이제 처음에 맡겨서 뭘 부탁드리고 이제 가보게 된 거잖아요. 들어왔는데 제가 처음 가봐가지고 그 역시 그 교정시설이니까 이 뭐 검문 같은 게 철저하더라고요. 핸드폰이고 뭐고 다 놓고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걸 제가 봐야 됐어서 갔었는데, 와, 갔더니 좀 무섭더군요. 처음에 막 문신하신 분들도 많고 등치 굉장히 큰 분들도 있고 한데 좀 우락부락 생긴 분도 많고, 근데 그분들이 작업하는 걸 보니까 뭐 이거 여기 이렇게 하면 되나요 하면서 또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일하는 게 아마 뭐 가만히 방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일인가 봐요. 그 모여서도 이렇게 일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어렵게 부업처럼 돌아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개성공단에도 한번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개성공단이 열려있을 때였거든요. 거기서도 뭔가 이런 일들, 자잘한 일을 수량을 막 10만 개, 20만 개 해야 되면 개성공단에 보내면 그 공단에서 북한 사람들이 그걸 일을 처리해주고 받은 기억도 있네요. 받았는데 또 피오냐 박계님이 시간이 촉박하면 일할 듯. 그렇죠. 시간 촉박하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는 제가 나중에도 좀 시간 여유가 있는 일들 이렇게 전해드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또 우리 파파고고님이 들어오셨는데 또 슈퍼챗을 오늘도 보내주셨네. 아이, 파파고님께 너무 감사 말씀드리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서 이 슈퍼챗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참 당황스럽긴 합니다. 고맙다 말씀드리고요. 아이고, 1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쵸? 그때 개성공단에 보낼 때도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초코파이라도 좀 보내야 되나, 그쪽에 이제 일감 가지고 모아서 가는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초코파이냐고. 초코파이 뭐 보내고 하던 건 또 한참 전이었더라고요. 제가 할 때는 그런 때는 아니었고, 일 뭐 잘 만들어 드리고 아마 비용 주고 하면 되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을 막 만들기 시작하고 진행을 했던 거고요. 마천동에가 지하였거든요. 지하에서 이 파일이라는 게 박스로 담으면 굉장히 무거워요. 20kg, 25kg씩 막 되는데, 그거를 파레트 하나 가득 막 50개씩 이렇게 오면 지하로 이렇게 들고 내려갔다가 들고 올라오고, 그때 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구조가 또 컨베이어 벨트라도 낮으면 좀 편한데 컨베이어 벨트를 놓을 수 없는 구조였어요. 구조가 넓긴 넓은데, 거기서 있다가 거기 한 2년 정도 제가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공장 쪽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지상에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곳에 와가지고 남양주인데, 이쪽에 와서 이제 주변 공장에 물어봤더니 5동 정도 이렇게 있는 공장이 있더라고요. 새 건물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처음에 이제 한 동을 얻을까 하다가 시작하는데 열심히 해야지 뭐 하면서 2동을 얻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공장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지하에서 일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실 텐데, 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종아리 근육이랑 다리가 가장
했던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이 박스를 막 등짐 져가지고 뭐 이렇게 옮기고 했거든요, 많이. 이벤트를 안 하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네요, 트리에님이. 이벤트요. 제가 이벤트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게 좀 몇 개 있거든요. 그 배터리 거치대도 그렇고 또 뭐 다른 거 만든 것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언제 한번 이렇게 좀 전해드리는 행사를 한번 해볼까 라이브에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 공장이란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두 동을 얻어가지고 임대를 해서 이제 왔는데, 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그 짐들 옮기는데 힘들었다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두 동에 그 다른 공장에서 이제 물건이 왔어요. 왔는데 그 파레트라고 아시죠? 파레트라는 거에 이제 그 20kg, 25kg짜리 물건이 빼곡하게 이제 50개가 싸져가지고 두 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두 팔레트 정도를 그 지하 공장에서 제가 아래로 내리려면, 와, 이거 뭐 두어 명이 진짜 막 한참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지상 공장으로 이제 와서 처음에 물건이 와서 옆집에서 지게차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옆집에 지게차를 빌려다가 이렇게 찡 들어서 이렇게 내려놓고 찡 들어서 내려놨는데, 와, 진짜 그때 제가 울 뻔했습니다, 거의. 아니,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잘 보니까 지게차로 뭐 1분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내려놓는데 그거를 두어 명이 막 1시간 2시간을 낑낑거리면서 그 올리고 내리고 했던 생각하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게, 아이고, 목소리 좋다고 파파고님이 해주셨네요. 예전보다 좀 상했는데 고맙습니다. 그 지게차를 내려놨는데, 와, 진짜 이건 뭐 해본 사람만 압니다. 정말 제가 울 뻔했습니다, 진짜.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바로 지게차를 사러 갔죠. 사러 가서 지게차를 사다가 그 지게차로 움직인 물건 양 생각하면, 와, 뭐 이 지게차라는 게 정말 그 짐을 옮기는 거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정말 10배, 100배를 합니다. 100배가 뭡니까? 뭐 100명이 달라붙어서도 한참 걸릴 일을 정말 뚝딱뚝딱 할 수 있잖아요. 또 나중에 이제 파레트 데크라는 것도 만들어서 높이까지도 3단으로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 지게차라는 게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회사 차고 제 차고 뭐 차라는 거를 지금까지 많이 사봤는데 정말 몇십 대는 샀을 건데, 그 제 영상에도 가끔 나온 입식 지게차예요. 지금도 아마 제 영상에서 보신 분 계실 텐데, 그 지게차를 처음 사가지고 지금까지 뭐 8, 9년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잘 되거든요. 그 지게차 움직인 양이 거의 한 2만 킬로 정도 되더라고요. 2만 킬로라는 게 그 바깥 도로를 주행하면 뭐 금방 탈 수 있는데, 공장 내에서 움직이면서 이게 2만 킬로를 타려면 정말 열심히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바리바리. 그 지게차를 가지고 짐 옮기고 정리할 때 처음 정리할 때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까대기라는, 누가 또 까대기라는 전문 용어를 하셨네요. 비오냐 박기님이. 까대기라고 이제 물건을 이렇게 직접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게차라는 걸 처음 알게 되고, 와, 신세계가 열린 듯 싶더라고요. 거의 이렇게 일을 하는 걸 진짜 미련하게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마천동에서 제가 이제 이쪽 공장으로 이사 올 때 물을 한 모금. 이제 계속해서 30분, 1시간, 2시간 얘기하던 게 좀 적다가 요 근래 라이브 때문에 해보니까 목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 가끔. 그 공장 이제 까대기라는 말 하셔가지고 노가다 좀 옮기는 게, 아이고, 또 JKL님이 슈퍼챗을 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지게차로 짐을 이렇게 옮기고 정리하던 생각을 하니까 제가 눈물이 날 정도였다 얘기해드렸잖아요. 이렇게 뭔가 제대로 알고 갖추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 지하에서 이렇게 옮기는 생각해 보면 참 터무니없는 고생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지상 공장으로 이사를 올 때 또 그때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아까 컨베이어 벨트라는 걸 놓을 수 없는 구조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지하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라는 걸 놓으면 그래도 또 아래서 이렇게 물건 올리면 이게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위에서 싣고 내리고 하기가 좀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사실은 그 옆 동네 또 그 송파구내 오금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 100평짜리 태권도 학원을 하던 더 큰 데가 있길래 또 지하 컨베이어 벨트도 놓을 수 있고 거기를 얻으려고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 건물주 되신다는 분이 건물주 되신다는 분이 할머님 분이었는데 이분이 무슨 공장 뭘 하냐 그래서 공장을 한다 그랬더니 제 공장을 와보겠다는 거예요. 그 맞춰놓은 공장을. 그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제가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딘가를 임대를 하는데 그 이전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미리 와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 건물주분이. 그래서 뭐 그러시죠. 뭐 그리고 제가 모시고 가서 봤는데 그 제 공장의 기계들 중에 리벳 기계라는 게 있어요. 그 파일에 리벳이라는 거를 쿵 치는 기계가 있거든요. 쳐서 이렇게 박아지는 거죠. 그 리벳 작업을 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보고는 이게 쿵쿵거리면 자기 건물이 망가진다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또 나는 뭔가 임대를 하는데 이전 임대업장을 와본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고 와서 뭐 편하게 포시적으로 모시고 왔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야 이게 웃기다 여기 인연이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아마 땅으로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요. 까대기 요즘 같은 날씨하면 죽음이죠. 아 죽음입니다. 이런 날씨에 그 지하로 막 이 2개씩 이렇게 져서 옮겼던 생각하면 와 그때는 그래도 그걸 져서 올리고 내리고 할 때 버텼네요. 제가 지금 하면 아마 기절할 것 같은데 저도 30대였어가지고 그때 아마 됐던 것 같고 다리가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그때 정말 그런 일이 있긴 했습니다. 그 공장이라는 걸 제대로 이게 운영한 게 아마 그 지게차를 드리고 아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공장 꾸려가지고 일을 해보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장을 하면서 이제 제 유튜브 계기 얘기를 해드리면서 자꾸 이제 예전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까지는 제가 이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제 작품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공장이라는 걸 하게 됐더니 이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뭐 필요한 게 계속 생깁니다. 이쪽에 뭘 만들어야 되고 여기 뭐 지붕을 달아야 되고 이쪽에 뭘 해야 되고 위에 천막을 쳐야 되고 뭐 뭘 하는 게 계속 생기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제가 파일 일을 하기 때문에 이 파일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려면 그 데크가 필요해요. 데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데크를 만드는 일 하며 그걸 어떻게 하나 이제 알아보다가 뭐 어딘가 맡기면 해달라고 하면 간단한 일인데 제가 그때 일부러 그 공구를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친구랑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공구가 뭐가 필요한가 빨리 알아봐가지고 공구를 무조건 사온 거예요. 공구를 사다가 직접 했습니다. 막 옆에 뭐 그 책장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천정도 만들고 비바지 공사도 하고 뭐 이쪽에 뭐도 하고 컴프레셔를 밖에다 놓으면 또 그 뭡니까 그 판 가지고 이 공장 짓는 외부 벽 짓는 판 있잖아요.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잘라서 그걸로 이제 컴프레셔실을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 공사들을 직접 다 했습니다. 제가 그때 사용하던 공구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나요? 저쪽 끝에 있는 보쉬 공구들이에요. 그때 이제 브랜드를 찾았는데 보쉬라는 곳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보쉬 제품을 종류별로 필요한 어떤 공사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사들을 하고 뭔가 만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라이브 중에 광고 나오는 얘기 파파고원이 오늘도 해주시네요. 아 그렇군요. 역시 실버 유튜버가 광고가 나와서 역시 실버 하시는 건가요? 바베큐 같은 거 하시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바베큐요? 바베큐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굽는 거 말씀하시나요?
원래 만드는데 소질이 있으셨군요. 그러니 DIY 하시는 거죠라고 하셨는데, 마늘을 원래 좋아는 했습니다. 좋아했는데 이제 공구를 사용을 못 해보니까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고 뭐 쓸 일이 없으니까 구매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그 공사 핑계를 대고 써보고 싶었던 공구들을 좀 더 많이 살 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명 유명하면서 무난한 게 보쉬 제품이죠. 네, 맞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보쉬였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4대 브랜드 미로키, 디월트 마키다라는 이런 제품들도 사 모으면서도 느낀 거지만 뭐 다른 페스툴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보쉬 제품이 이제 손에 많이 맞더라고요. 또 사실은 마키다 제품도 맞습니다. 이게 동양 거라 일본 거라 동양에도 손에 좀 맞고 디월트나 미로키 제품은 제 손에는 조금 이렇게 버거운 느낌 있는 제품들이 간혹 있습니다. 서양 분들한테 맞춰서 그렇죠. 그래서 공구들을 많이 그때 모으게 된 게 이제 그 제가 DIY라는 이 채널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그때 모아놨던 공구들을 어느 날 이렇게 모아봤더니 정말 꽤 많더라고요. 뭐 이 책상에 가득 찰 정도로 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많았던 거를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지금 파워툴 월이라는 이런 벽도 만들게 된 거고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 모았던 게 나중에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공사를 하면서 몰랐던 것들 알게 된 것도 많고 공사할 때 제가 이제 2층 공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책장을 다 세우고 그 책장에다가 기둥 그 각파이프로 기둥을 다 대가지고 위에 이제 그 2층을 만든 거예요. 2층을 쓰려고 2층을 만들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그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림 있으면 나중에 언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2층을 이렇게 만들고 그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제가 철판을 깔았거든요. 일부러 3T 정도 되는 철판을 깔았는데 막 만들고 이걸 내가 만들었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팔레트를 들고 이렇게 옮기는 자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키 올려놓고 자키로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막 타고 신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2층을 만들 때 이제 오늘 목소리에 좀 걸리는 느낌이 나죠. 물을 먹으라고 하신 분도 계시네. 그때 그 2층 작업을 할 때 기억나는 중에 이 공구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종류별로 막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게 그 전문가들이 쓰는 공구들 또 부품들을 절대 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그때 느낀 게 2층에 이제 합판을 각파이프에다가 2층 만들려고 이렇게 합판을 대고 피스질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직원이 올라가서 그 작업을 하는데 제 친구였죠.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피스가 안 박히는 거예요. 그 끝쪽이 쇠에 박힐 수 있도록 만든 볼트 있단 말이에요. 금색으로 된 그 볼트를 이렇게 박는데 안 박히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스를 이렇게 못 박냐. 그리고 내가 해볼게.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해봤는데 안 박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는 뚫고 들어가는데 나무를 해봐야 12T 합판이 얇은 거였거든요. 이걸 이렇게 뚫고 그 각파이프에 박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나무만 박히고 각파이프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게 뭐지 했는데 그때 이제 옆에 계셨던 분이 그 형님이었는데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제가 알아보겠다. 그러더니 이제 어디 가서 알아보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알아볼 일이 아니라 이게 뭐지 이게 왜 안 박히죠 막 의아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 이 피스 중에 날개가 달린 애가 있어요. 보통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을 써야지 그게 박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아무리 얇은 나무라도 12T 정도를 피스가 받고 들어갈 때 열이 받아요. 열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열이 생기면 열 받은 채로는 그 아래쪽에 각파이프를 뚫지를 못합니다. 안 박혀요. 근데 이 날개가 달려 있는 피스는 처음에 나무에다 박으면 이 날개가 나무를 헤집으면서
본체 알맹이가 아예 열이 안 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날개가 나무를 헤집거든요. 헤집고 본체는 열이 안 받은 상태로 끝에 뾰족한 데가 각 파이프에 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누르면 그냥 뭐 너무 편하게 박힙니다. 그냥 쏙쏙 박혀요. 야, 그거를 막 힘으로 해보려고 피스 들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이게 왜 안 되는지 막 진짜 좀 막 열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자키로 도능을 해본 분이 계시네. 예. 자키에 타고 이렇게 다니면 뭐 그 뭐라 그러죠? 여러분 타는 카트가 아니죠? 그 뭐지? 킥보드 같은 느낌도 납니다. 근데 좀 커가지고 위험하긴 하죠. 그 피스 가지고도 이렇게 놀란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공장 창고동 건물은 이 그 철근 프레임에 이제 그 옆에다가 샌드위치 판넬을 끼운 거거든요. 구조가. 처음에 이제 공장 만드는 걸 보면 디귿자 뭐 H자 빔 같은 걸 이렇게 세워요. 빔을 세우고 중간에 샌드위치 판넬을 끼워 넣는 구조로 창고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초에 세운 이 빔 있죠. 이 빔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와, 그때가 기억나는 게 어느 일요일이었는데 직원들도 없을 때 이제 벽에다 제가 그 에어 릴을 하나 달으려고 빔에다가 빔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으려고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들을 다 가지고 해봤는데도 안 뚫리는 거예요, 도저히. 뭐 또 옆으로 뚫으려면 이게 무거운데 이제 대고 뚫어야 되잖아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와, 진짜 안 뚫리더라고요, 정말. 안 뚫립니다. 근데 그래서 있는 비트들이 다 뭉그러지고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비트들이 뭐 좀 저렴한 것들, 중국산 제품들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막 노력을 해보다가 죄송합니다. 비오나 박계님이 보시는 카이노시스님께 협찬을 팍팍 해줘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이거 맞습니다. 보시사에서 사실은 연락이 와야 되는 일이 많았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든 것도 보시고 또 보시공구가 손에 맞아서 제가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영상에서도 누군가 어떤 분이 예리하게 눈치를 채고 그 내 영상 보면 메이킹 영상 보면 모든 작업의 마무리는 결국 보시 드릴로 하더라. 뭐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보시 임팩트 드릴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보시에서 연락이 와야 되는데 사실은 보시가 이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PBD40이라는 드릴 프레스가 있거든요. 저 드릴 프레스도 소개해가지고 다른 분들 많이 쓰게 된 계기가 정말 제가 소개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그 영상이 거의 한 10만 회 정도 보시고 또 다른 분들도 그거 보고 구매했다는 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제품은 여전히 그 국내 시판도 안 됐어요. PBD40은. 그게 좀 신기하긴 한데 제가 그 해외 구매로 샀거든요. 진짜 저렇게 많은 걸 Q8P님이 진짜 저렇게 많은 걸 개인이 사서 쓰는데 감사 인사로도 공급업체들이 협찬을 줘야 하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저렇게 쓰는데 협찬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그 비트 제가 녹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안 박히는 거예요. 안 뚫려요. 그래서 그 일요일 밤을 정말 완전히 막 씩씩거리면서 막 있는 들을 다 이게 뭉그러지고 해서 열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날 완전히 막 힘들었어요, 너무. 월요일에 그 앞에 공구점에 가가지고 제가 드릴로 그 빔에다 구멍을 좀 뚫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 그랬더니 무슨 드릴 비트 썼는데요? 하면서 뭐 전용 길이라고 코발트 길이라고 뭐 비트를 하나 주더라고요. 좀 비쌌습니다. 다른 거보다 한 1,500 너댓 배 하는데 아이고 또 스무드님이 슈퍼챗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잔뜩 망가졌죠. 완전히 망가지고 저도 보쉬 아임삭만 씁니다. 아임삭을 많이 쓰시는군요. 아임삭은 제가 아직 시도를 안 해보고 있거든요. 브랜드들이 많아서 제가 아직 못 해본 게 중에 해보고 싶은 게 아임삭이랑 페스툴이랑 이쪽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발트 비트를 그래서 사왔어요. 사다가 지금 생각해도 이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사다가 드릴에 끼우고 이제 그 빔에다 대고 이렇게 윙 했더니 뽕 뚫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도 막 연하게 부드럽게 윙 소리 나면서 구멍이 뽕 뚫리는 거예요. 와, 제가 그 구멍을 뚫으려고 그 전날 비트 진짜 한 1, 20개 막 뭉그러져 가면서 뚫어봤는데도 안 됐거든요. 이게 이쪽 저희 그 공구 부품 이쪽이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상황에 쓰는 공구와 부품을 모르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아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있어요. 야, 그 빔의 구멍이 뽕 뚫리는데 진짜 와, 막 짜증이 엄청 나더라고요. 막 이게 모르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구나. 내가 정말 미련하게 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도 좀 더 전문적인 공구들, 또 피스들, 또 비트들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이제 모으게 된 거예요. 아, 꼭 필요한 것들을 모아야 되겠다. 뒀다가 나중에 제가 공장을 운영하게 되면 언제든지 쓸 거니까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미 여러 가지를 많이 모으기 시작했고, 제가 그리고 이제 드디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더 많은 것들을 막 알리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사서 모았단 말이에요. 그 모은 것들이 지금 제 부품실이나 이쪽에 있는 것들 다 이렇게 다른 분들이 와서 보시면, 아니 여기가 뭐 철물점이냐, 도대체 이거 다 뭐냐 물어보시는 게 그것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DIY를 하면서도 많이 모으게 된 이유는, 제가 그 DIY를 하게 됐더니 와, 여기 제 얘기 언제 한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든지 뭐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것만 보시면 저거 뭔가 굉장히 편하겠구나 하는데, 제가 정말 만들 때마다 느끼지만 이 세상에 간단한 DIY란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걸 만들어도 거기에 사용되는 부품과 공구들 보면 정말 몇십 가지씩 쓰게 되거든요. 아무리 간단한 걸 만들어도. 제가 이 얘기 드리면서 지금 새로운 공구와 부품 얘기 드리는데, 그 이번 주에 제가 만들고 있는 제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오늘 제 라이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직 영상이 마무리돼서 업로드되기 전이거든요. 네, 일종의 스포일러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건데, 야, 이 아이도 만드는데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도 보여드리네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긴 건데, 그 저희 DIY 계통에 비트나 공구들을 수납하는 스토리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핫해요. 필요도 하고 실무에 쓰니까 많이 만들거든요. 얘들도 지금 3.5mm부터 10mm까지 이 드릴 비트거든요. 비트인데, 아이고, 야, 이거 마술인가요? 놓치면 또 이런 일이 생기네.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늘어나는 키링 같은 게 있어요. 키링이 있는데, 이 키링을 제가 아래쪽에다 이렇게 장치를 하고 키링 위쪽에 자석을 달아서 이렇게 비트를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보시면 제가 사용하고 싶은 비트를 이렇게 떼가지고 쓸 수 있게 바로 쓸 수 있게. 아이고, 또 제가 마이크가 건드렸네. 놀라셨죠 여러분? 오늘도 마이크를 건드렸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보관은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보관하게 되고, 모양이 좀 하프 같죠? 이 비트 스토리지 만든 중에 아마 제가 처음 만들어 본, 또 이 공중부양하고 있는, 마침 토리아님이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공중부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떠 있는 제품인데, 이번 주에 아마 이 영상 편집이 마무리되면 금요일 정도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이 업로드 되기 전에 실제 제품을 처음 보고 계신 겁니다. 제가 영상 전에는 거의 오픈을 안 하는데 아마 잠깐 스포일러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 제품도 이 스토리를 보면, 만든 거 보면, 그 말씀드린 키링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늘어나는 줄자처럼 늘어가는 아이들 11개 쓴 거고요. 그 끝에 자석을 달았고, 또 위쪽에 홈을 파서 자석을 달았고,
위쪽에도 뾰족하게 생긴 제가 아끼는 부품들 중에 사용해서 이제 붙게 만들었고요. 이 봉 있죠? 봉을 제가 선반으로 깎았고 또 안쪽도 깎아서 이 구멍 내고 탭 내서 이렇게 피스를 박은 거란 말이에요. 비트를, 볼트를. 와, 요 과정 하는데도 아마 이거 만드는 데 사용된 공구들 다 꺼내면 이 책상에 가득 찰 겁니다. 가득 차게 될 정도로 뭔가 뭐 물론 선반은 옮기지도 못하죠. 사용한 공구들까지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아무리 간단한 작업을 해도 뭔가 많이 사용되더라 그런 얘기. 아이고 건드렸더니 뭔가 충격을 주면 붙어있던 게 떨어지는 또 그런 일이 생기네. 이거는 영상에서 아마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에서 꼭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프처럼 생겼네요. 맞습니다. 하프 모양으로 제가 만든 거고요. 알리 언박싱 영상을 선점해 보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생기네요. 제가 이 생각하면 저도 지금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해주시는데 제가 알리에서 물건을 진짜 많이 샀거든요. 정말 많이 사서 뭐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도 몇 번 드리긴 했는데 얘기를 제가 그 알리에서 오는 제품들을 관리하는 전담 직원분이 계셨을 정도예요. 물론 그 일만 하셨다는 게 아니고 이제 사무실 직원분 중에 제가 알리에서 구매한 목록과 도착한 목록에 차이가 있는가 확인해 주시고 뭐 문제된 거는 클레임 걸고 뭐 이렇게 반품하고 하는 거를 전담으로 해 주실 정도로 알리에서 제가 구매한 게 뭐 거의 매일 뭐 10가지 20가지 막 도착할 때가 있었거든요. 초반부에 제가 이 시작할 때 그거를 다 찍어놨으면 야 제가 다른 거 안 찍어도 될 정도로 진짜 한 뭐 100편 200편 찍었을 건데 제가 그걸 못 찍어놓은 게 굉장히 아쉽긴 합니다. 저 혼자 매일 그거 뜯으면서 와 이게 도착했네 막 와 예쁘다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저 혼자. 제가 이 DIY를 하면서 가장 기뻐했던 즐거웠던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언박싱 하는 시간이. 저 혼자 물론 했지만 그거 진짜 많이 했었네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떠 있습니다. 아래쪽에 뭐죠? 볼트 같은 거, 열쇠 같은 거 걸어놓는 키링 늘어나는 게 있어요. 이걸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홀더로 만들면 비싸게 팔아도 되겠는데 펜홀더 펜을 보관하는 걸로요. 완전 비싼 만년필이랑 콜라보해서 그건 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연필은 또 원래 쇠가 아니잖아요. 자석이 붙는 게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에든님이 오셨네요. 제임스 에든님은 예술품 간냉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거 아트죠 아트. 작품으로 만든 거고 신박합니다. 자석을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석 많이 합니다. 태묵강도 마찬가지고 제가 좀 전에 만든 게 어떤 걸 사용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키링처럼 요 끝에 열쇠를 꼽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늘어납니다. 줄자처럼 내부에 판스프링 작은 게 달린 거죠. 그래서 요 끈이 이렇게 한 50, 많이 늘어나네. 한 600mm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만든 제품이에요.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게 굉장히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게 왜 많으냐면 처음에 이 물건을 보고 알리가 이제 제가 처음에 구매를 하던 당시가 한 4, 5년 전인데 여러분들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알리 가격이 훨씬 저렴했어요. 그때 느낌이 그때보다 지금 알리 가격이 한 2배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열쇠고리도 그렇고 뭐든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판매도 제가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이 1000개 단위인가로 제가 색깔별로 이렇게 구매를 해놓은 거예요. 1000개까지는 아닌가 보다. 몇백 개 단위로 구매를 해놨는데 판매를 별로 안 되더라고요. 판매 못하다가 싸놓고 이제 DIY 어디에 쓸까를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번 주에 해낸 겁니다. 이번 주에 이걸로 좀 전에 보여드린 하프처럼 생긴 드릴비트 스토리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로 만든 겁니다. 요건 아까 왜 이벤트 하지 않을 거냐고 물어보신 분 계셨잖아요.
이벤트 하신 분 하지 않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이런 제품도 제가 좀 많이 사놓은 게, 많이 구매해 놓은 게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제가 만든 것처럼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뭐 연락 주시면 제가 이걸 한번 선물로 보내드려 볼까 그런 생각도 좀 있네요. 제가 중간중간 좀 수량을 많이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더 나오게 되면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분들한테 선물 드리기까지는 양이 모자랄 거고,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처럼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제가 좀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분들이 이게 만드시기가 쉽지 않아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님이 계셨는데, 계약서 얘기는 일상 얘기라 너무 와닿네요. 애쓰지 않아도 소중히 보관하게 되는 거다 보니 맞습니다. 제가 부동산 계약서 진짜 그 부동산 화일이라는 거 만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니 어떤 한 개인의 그 평생이잖아요. 뭐 평생을 뭐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우리 수십 년 동안 노력하잖아요. 그러다가 마련하게 되는 집인데 그거를 가서 계약을, 그 어려운 몇억 몇십억짜리 계약을 하는데 그거를 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폐차 서류로 뭐 지저분하게 인쇄되어 있는 이런 서류 봉투에다가 막 이렇게 담아서 그냥 줬거든요. 그게 제 이제 그 이 사업 모티브가 된 거죠. 아이디어가 돼서 그걸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면 그 제가 아인텍이라고 상호도 말씀드렸는데, 그 여러분들 가정에도 부동산 계약을 하셨을 테니까 파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뒤쪽에 그 제조원 아인텍이라고 써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늘 한 7, 80%라고 얘기해 드리는데, 그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부동산 파일의 한 7, 80% 정도는 저희 회사에서 만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 30%는 제 회사 제품을 모방해서 따라 만든 이후에 그 업체들이 여전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도 아마 보관되어 있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 그 저희 회사에서 만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누적 판매 수량을 제가 늘 저기 제 사이트 채널에 공지를 하는데, 지금 거의 한 뭐 2천만 개 언저리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2천만 개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저희 우리나라가 지금 한 5천만, 6천만 되잖아요. 그리고 집수로 따지면 더 적을 거잖아요. 가구로 따지면. 근데 2천만 개면은 거의 뭐 모든 가정이 보급된 숫자로 따지면, 물론 뭐 이제 다 그게 들어가 있지는 않겠지만 숫자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 그 어느 한 가지 제품을 뭐 몇천만 개 단위로 판매했다는데 나름 또 제가 뿌듯함을 가지고 있어요. 힐링 스토리님이 저도 아인텍 와일 2개 있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알게 모르게 또 그 아인텍이라는 회사가 스며들어 있는 거죠. 제가 원래는 이제 아인텍이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하고 그 유튜브와 섞이지 않으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뭐 하고 있는 일이니까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이왕이면 오늘 제 라이브를 구경하시는 분이면 또 아인텍이라는 곳에 관심 가져주시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한번 제 홈페이지 방문해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동산 계약서 토리에님이 부동산 계약서 노란 크라프트지 같은 데다 받았었어서 문구점 가서 파일 사서 바꿔서 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받으셔가지고 계약서를 일부러 파일을 사가지고 거기다 끼워 놓으셨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뭔가 성의 없게 줬거든요. 제가 그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허술한 데다 담아주나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게 그때 전통이었더라고요, 희한하게. 제가 그거를 좀 일부 바꾼 거죠. 뭐 그 작은 분야지만 어느 분야 한 가지를 그래도 제 사업 아이템으로 이렇게 바꿔가고 있다는데 사실 대단히 만족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지 보고 있으면 인증샷이라도 올려볼까 보네요. 인증샷. 그것도 좋은데 제가 유튜브 댓글의 한계가, 여러분 이미지 못 올리죠.
이미지를 못 올리는 게 조금 한계 같긴 합니다. 유튜브가 뭔가 그 관리 차원이라던가 또 트래픽 때문에도 그렇고 그 아직까지도 그 댓글 부분에 그 이미지는 도입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텍스트로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게 이거 이상하게 유튜브가 좀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댓글로 이미지들을 주고받고 하는 거는 아직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죠? 스무드님께서 방금 열쇠로 잠가둔 제 서랍 열어보니 진짜로 그 비닐 파일에 아인텍이라고 써져 있네요. 아, 이게 드디어 제가 한 말이 전부 농담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무드님께서 직접 인증을 해주시네요. 그 정말 보니까 아인텍이라고 써져 있다 하시네요. 많이 이제 만들어서 그 여러분들 가정에도 다 이게 가 있을 정도로 노력 많이 했던 파일이고요. 요 파일 얘기 하는 김에 잠깐만 더 해드릴까요? 그 부동산이라는 곳에 처음에 제가 영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라는 게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 니드에 맞으면 소비자들의 욕구와 또 만든 이의 생각과 이런 게 시대랑 어울리면 이 어우러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제가 아인텍 제가 만든 부동산 파일에서도 많이 느껴요. 사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처음에 이제 그 저절로만 마케팅이 되는 과정 중에 부동산에 제가 소개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부동산에 이제 이걸 영업을 하고 알렸더니 그 부동산 개별 부동산에서는 좀 소량만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계약이라는 걸 뭐 하루에 몇 개씩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연 단위로 치면 뭐 1, 200건을 한다 그래도 그 집이 굉장히 계약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 부동산에는 뭐 100부, 200부 단위로 물건이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나가게 되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제가 이제 부동산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랑 굉장히 밀접한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익스프레스라는 데입니다. 이삿짐센터. 이곳에서 이제 그 이사 날짜도 좀 얻고 뭐 정보를 얻으려고 부동산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이분들이 영업을 해요. 사은품도 갖다 주고 볼펜도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부동산의 화일을 알리기 시작했더니 부동산 화일을 그 익스프레스라는 곳에서도 연락이 많이 온 거예요. 여기서 와서 왜 화일을 해달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부동산에서들 뭐 다른 사은품보다 파일을 해줘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분은 이제 거래군 저거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몇백 개를 한다 그러면 이 익스프레스라는 곳에서는 몇천 개, 몇만 개 단위로 주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영업을 해놨던 게서 더 발전돼 가지고 이 익스프레스라는 곳에서 또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많이 영업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이게 저절로 뭐 나름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저절로 일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진행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어떤 일이라는 게 풀어지고 진행되면서 벌어질 때는 생각 이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좀 탁탁 맞아떨어져 가면서 진행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열심히 더 성의 있게 그 일을 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꼭. 그럴 때가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아, 굉장히 좋은 기회였구나. 또 뭐 말하자면 좀 비근하지만 얘기 많이 하는 뭐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 중에도 한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보다 뭔가 일이 수월하게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될 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때 더 열심히 했어도 됐겠다는 생각도 나중에 많이 했었거든요. 차량 쪽에는 진출 안 하시나요? 제 차 보니 등록증 파란 돈봉투 같은 게 담겨 있던데. 차량 등록증 얘기하시는군요. 두레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차량 등록증도 저희 만듭니다. 물론 저희가 파일을 부동산 화일만 하는 게 아니고 차량 등록증도 있고 여권 파일도 있고 다이어리도 있고
제가 지금 앞에 펼쳐놓은 것 같은 이런 류의 파일도 있고, 그리고 이 얘기는 뭐 실제니까 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제 회사에서 뭐 국가기관이니까 말씀드려도 되잖아요. 뭐 국회, 뭐 행자부도 마찬가지고, 청와대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용산 쪽도 마찬가지였고, 용산 대통령실, 뭐 합참 이런데 뭐 굉장히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파일을 주문 제작해서 저희가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데서도 많이 만들었고요. 기억 많이 나는 게 그 협찬도 많이 했었거든요. 드라마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 유명했던 드라마들 이렇게 소품들로 저희 아이텍 파일들이 놓여 있는 경우가 방송에 굉장히 많았어요. 뭐 그 중에는 또 북한 무슨 중국 막 이런 거 찍어가지고 파일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어떤 드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드라마에서 이제 아이리스였나 보다. 아이리스라는 건데 그 중국 막 북한 뭐 어디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긴밀하게 하는 장면이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막 북한 뭐 인공기 찍혀 있는 거 탁 들고 오고 누군 뭐 오고 하는데 야 그날 재밌었습니다. 그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보니까 다 제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재밌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곳에 이제 주문 받고 만들고 한 게 많아서 지금도 뭐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필요하시거나 주변에 소개해 주실 때 있으면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몇 분이 들어오신 건가? 이게 제가 숫자를 모르겠네. 숫자 어디 나오는 겁니까? 아, 지금 18분이 보고 계십니다. 18분이면 아이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스무드님이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인텍이라는 파일 업체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이제 뭐 앞으로는 아마 이제 작품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라 그 일 얘기보다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게 될 건데 오늘 이제 그 제 이전에 했던 얘기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 아인텍을 제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그 몇 년 됐나요? 코로나가 언젠가요? 코로나가 18년도인가요? 20년도인가요? 2020년도가 코로나군요. 코로나가 왔었잖아요. 코로나 직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비즈니스를 좀 더 늘리려고 일을 하나 더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더 시작하는 게 이제 계기가 그 아까 취미 뭐 없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제 영상 중에 이렇게 당구하는 영상, 당구 치는 영상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쯤에 한 6, 7년 전쯤에 7, 8년 전쯤에 그 저희 큰아이를 내가 예전에 해봤다 그러면 당구를 가르치다가 알려준다고 몇 번 해보다가 이 아이는 그 이후로 당구를 안 하고 제가 당구에 빠져가지고 당구라는 걸 처음에 치게 됐어요. 근데 당구를 치게 된 계기가 우리 파파고님이 잘 아실 텐데 또 대대 얘기는 잘 하시는데 이제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친구를 만나려고 전화를 했더니 그 당구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텐데 그 당구장이라는 곳이 루비캉님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외국 분이신가 보다. 루비캉님 반갑습니다. 제 이제 트윈볼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당구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낌은 아마 당구 얘기를 처음 들으시면 여러분 느낌이 지금 비슷하실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네가 낮 시간에 당구장에서 뭘 하는 거야? 이제 제가 처음에 반응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뭔가 통화를 하는데 친구가 또 당구장에 있더라고요 낮에. 근데 제가 그날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당구장에 갔는데 당구장에 갔는데 글쎄 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은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제가 이제 그 당구장이라는 곳에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6, 7년 전에 도착했는데 발레 파킹을 해주더라고요. 여기 당구장 왔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당구장에서 발레 파킹? 도저히 그림이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생각만 하고 이제 그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 그 생각 하실 텐데 매캐하게 막 담배 연기 나고 막 이쪽에 카드하고 있고 지저분하고 막 당구 치고 있고 짜장면 먹는 이런 그림 생각하실 텐데 대치동이었는데 제가 그날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들어갔는데 막 LP판 놓여 있고 LP 돌아가고 있고 막 유리 간막이로 근사하게 돼 있고 커피 머신 쫙 놓여 있고 그런 곳에서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큐 자기 큐 막 몇백만 원짜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가 바뀌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처음 가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당구 문화가 그렇게 변한 거더라고요. 전체가 변한 게 아니고 대대라는 이제 국제 규격 좀 더 큽니다. 큰 테이블이 들어오면서 규격을 갖추고 이제 뭔가 그것만 놓여 있는 전용 구장이 생긴 거더라고요. 3쿠션 구장이. 와 근데 느낌이 그 예전에 그 동네 당구장이 아니에요. 정말 예전 동네 당구장을 쌍화차 같은 거 팔고 있는 옛날 다방이라고 하면 요즘 그 대대구장은 뭐 스타벅스 뭐 이런 브랜드 있는 커피들처럼 커피 매점처럼 매장처럼 만들어 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다가 이제 그걸 해보게 된 거예요. 해보게 됐다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처음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초심자들도 편하게 이걸 해볼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당구 트레이닝 용품을 제가 좀 만들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트레이닝 용품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아이입니다. 트윈볼이라고 제가 준비해 놨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뭔가 이렇게 막 수식 보이죠. 이게 이런 제품인데 미국 특허, 베트남 특허도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이 미국 특허가 잘 안 나요. 미국 특허라는 게 미국에서 특허 주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 특허도 돼 있는 제품인데 그 당구에서 가장 중요한 두께라는 걸 연습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뭐 보통 이제 8등분을 하거든요, 공을. 8분의 1, 8분의 2, 8분의 4 이런 걸 이제 연습할 수 있게 만든 공인데 요거는 이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뭔가 정말 재미있게 두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복잡한 수식도 필요했고 제가 이걸 만들었다는데 또 아주 큰 자부심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가 어처구니가 없게 이 레이저 플레이서라는 걸 제가 만든 게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얘는 더 재밌는 게 그 당구 역사가 500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뭐 한참 됐죠. 영국에서 시작해가지고 500년이나 됐다는 건데 그 500년 동안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말 이 트윈볼이 있어야 되겠다. 500년이 되도록 그 당구 공 있잖아요. 이 공 하나를 어느 자리에 정확하게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전혀. 근데 당구라는 거 시작할 때 그 이제 어느 위치를 잡으면 거기에 이제 초반에 공을 놓고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놓는 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만들었죠. 제가 레이저 플레이서라는 아이를 만들어서 이 화면에 보이려나 모르겠네. 화면에 레이저 보이나요? 이렇게 레이저가 보이면 거기가 정확하게 공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편하게 놓고 공을 놓으면 그게 정확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 놓을 수 있게 만들었더니 이 제품은 그 PBA라고 프로 빌리어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이제 프로 리그가 생겼잖아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생겨가지고 2001년도인가 생겼습니다. 2021년 한 5년 됐는데 그 PBA 리그에서 심판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공을 정확하게 놓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어느 스포츠 한 분야에 필요한 걸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게 너무 또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요. 언젠가 제가 리뷰도 한번 해드렸는데 제가 만든 이 트윈 레이저 플레이서라는 게 특이하게 이렇게 배터리가 바깥쪽에 노출돼 있죠. 제가 이 리튬 배터리는 너무 예뻐가지고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예쁜 것 같아서 바깥쪽에 이렇게 노출될 수 있도록 디자인화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이 제품은 특이하게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디자인, 이 배터리 디자인 가지고도 별도 출원이 돼 있을 정도로 뭐 특허가 여러 가지 한꺼번에 돼 있는 제품이네요. 이렇게 그 한 분야에 스포츠 분야에
그래도 심판들이 사용할 정도로 공인성을 갖는 그런 제품을 제가 만들었다는데 아주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그런 게 있나요? 들어가자마자 믹스 한 잔 하시고 사구요 하고 들어가던 기억이 있어요. 당구장 얘기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예전 당구장이 그랬죠. JKL님이 발명을 꾸준하게 계속 하셨네요. 예, 나름 이제 뭔가 저는 새로운 걸 만드는데 워낙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전에 없던 이런 것, 레이저 나오는 것도 특허 낸 건가요? 물론입니다. 특허 제품이고 프로리그 심판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계속 하셨네요. 예, 꾸준하게 생각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꾸준하다는 얘기는 제 유튜브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시간에 들으셨던 분 계실 텐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맘먹은 계기 중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막 그 외국 것만, 요즘 외국에서 핫한 거는 뭐 외국에서 유행하는 거는 뭐 이러면서 다 베낀 것만 만들길래 진짜 자존심 상해가지고 대한민국에도 특별한 거 새로운 거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진짜 보여주고 싶어서도 더 새로운 거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고요. 제 DIY 작품 중에 진짜 그 다른 곳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제가 고안하고 저만이 만들어낸 디자인 제품들이 많아요. 아까 보여드린 비트 스토리지도 저렇게 만들어진 게 제가 처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들었다는 얘기를 사실 제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게 접니다. 제가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공방을 꾸미면서는 아주 특별하게 다 만들 순 없잖아요. 뭐 기본적인 거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몰라도 그 이외의 것들은 특별하게 만들고 있고, 지금 제가 또 보여드리면 놀라실 분 계시는데 지금 앉아있는 테이블 있죠. 이 테이블도 제 워크 테이블인데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여드리면 놀라지 마시고 보세요. 보이시죠? 제 바이스입니다. 제 아래쪽에다 뭘 물려놓고 작업을 하는 바이스인데, 일반 테이블에 이런 정도 바이스를 장착해서 테이블로 사용하는 경우도 제가 처음입니다. 정말 처음 만들었던 제품이고 디자인이고, 이렇게 약간 새로운 거구나, 처음 보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발명인들이거든요, 원래. 근데 뭐 모든 걸 새로 만들 수는 없지만 디자인이 됐던 독특함이 됐던 뭐 기능이든 성능이든 새로운 걸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뭐가 올라왔다가 뭐죠? 토리에님이 뭐 올라왔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말씀하신 거군요. 이겁니다. 제 테이블 바이스예요. 이 아래쪽에다 나무 같은 거 놓고 다시 누르면 꽉 물리게 해서 작업할 때 쓰는 거죠. 제가 그 리뷰도 하고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이 워크 테이블도 이렇게 좀 독특하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한번 눌러봤네요. 원래 이게 주가 아닌데, 그쵸? 이런 거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드린 거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어떻게 하게 됐나,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나를 얘기해드리고 싶어서도 제 이전에 하고 있던 일이라 지금 하고 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얘기 한번 드린 거고요. 뭐 같은이 아닌 분도 계시겠죠. 대한민국의 50대가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을 지금 2000년대, 90년대, 2000년대, 10년대, 20년대를 보내고 있었나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뭐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도 제가 얘기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담배 꺼나 물고, 그쵸, 예전에 담배에다 물고 당구장에서 폈었죠, 트위님이. 이전 얘기를 해드리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뭔가 막 고군분투하던 생각이 많이 나요. 뭐 어떤 걸 할까, 이걸 만들까, 저걸 만들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제가 진짜 치열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의 이제 30대이기도 하고 40대이기도 해요. 20대에도 그랬지만 20대 말에 음성법전 만들기 시작한 거니까 사실 20대 후반부터네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요즘 죄송합니다. MZ세대라고 하는 20대 30대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이 영상을 좀 20대 30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할 게 없다, 뭘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이 시대상이랑 정말 맞물리긴 합니다. 제가 요 근래 봤던 질문 중에, 글 중에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포유류, 저 인간도 포유류잖아요. 이 포유류를 도대체 어느 정도 학대를 하면 후손을 낳을 생각을 안 할까? 야,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짐승 포유류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보다 좀 더 고등하다고 하는 게 포유류잖아요. 이 포유류에게 얼마나 많은 학대를 가하면 그의 그 두 가지 세 가지 본능 중에 생존 본능 뭐 있고 그 종족 보존 본능이 있는데 새끼를 안 낳을 생각을 하겠냔 말이에요. 심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본능을 억제시키려면. 이게 이 사람 저희로 따져보면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요즘 출산율 굉장히 적다는 얘기 아시죠, 여러분? 아니 도대체 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길래 아이를 지금 안 낳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0, 30대 분들이 고생이 많긴 많아요. 너무 격변하고 있는 그 인터넷, 더군다나 또 AI 기술 시대에 막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울 정도로 정보는 쏟아지고 뭐 일자리는 제한되고 로봇한테 뺏긴다 그러고 뭐 예전처럼 또 그런 시대도 아니고 해서 이게 뭐 머리가 아파요.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고 새로운 걸 찾아보시면 또 그 예전과는 다르게 다른 형태의, 다른 장르의, 다른 분야에 또 해내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어른들이 못 만들어주잖아요. 그건 40, 50대, 50대들이 못 만들어주고 또 20, 30대 분들이 직접 찾아서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AI 때문에 혼란스럽긴 한데도 불구하고 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20, 30대 때 고민 많이 했던 생각을 해보면 지금 분들도 뭐 새로운 걸 해내려면 힘들긴 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그래도 여러분들께 맞는 것들, 새로운 것들, 특이한 것들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그게 또 일로도 연결되고 생활로도 연결되고 그런 생활들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그러기 위해서도 사실 제 이전 얘기를 많이 해드려보고 싶었는데 어떤 20, 30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네. 그걸 모르겠어서. 그리고 20, 30대 분들이 이제 저와 나중에 혹시 소통을 하시게 되면 뭔가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듣고 고민도 해보고 같이 상의해보는 그런 시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제 이전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많이 들려드렸고요. 다음번 라이브부터는 제가 만든 작품에 대한 그 기존 여러분들의 댓글, 달아주신 댓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내용 형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개선했으면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왜 그렇게 만들었냐라고 물어보시는 질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 드리면서 또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를 물어보신다거나 그 부분을 왜 그렇게 만들었나 뭐 이런 걸 물어보시면 제가 답해 드리면서 어떤 아이템 하나를 그 구상부터 만들어지는 과정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욕심으로는 나중에는 그 아직 만들지 않은 제품, 이제 앞으로 만들고 싶은 제품을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고, 맞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또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그 말하자면 다중지능 뭐 이런 거 이렇게 모여가지고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참여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네요.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 유튜브 시작한 계기 얘기한다고 하면서 제 이전 옛날 얘기를 계속 드리게 된 것 같은데 뭐 이해하시다시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얘기 한 가지 안 드렸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드리다가 제가 저번 편에 그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계속
제가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부동산 화일도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진짜 자기가 그 알고 있는 범위를 사실은 많이 못 벗어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또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노력도 많이 하는 거죠. 다음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뭐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DIY에 관한 얘기들을 오늘까지 저도 처음이고 두 번째고 해서 다음번부터 이제 본격적인 저희들의 그 아이디어, 아이템, 작품 얘기를 했으면 하는 거고요. 또 JKL님이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 기대되네요.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풍풍님이 오늘까지는 예고편이셨구나. 아이고, 뭐 맞습니다. 말하자면 예고편이 됐네요. 그리고 사실은 그 외국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도 영어 자막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한국 분들이 보시면서 불편하시거나 어색하시거나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차후에 또 함께 해주실 분들, 외국 분들도 기대하면서 저희가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루비캉님은 혹시 외국 분이신지 모르겠네. 그건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2시간을 꼭 채워야 되는 줄 알고 2시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한 1시간 반 넘었네요. 또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 다 또 바쁘실 시간이시고 하루 정리 마치시고 편하게 쉬셔야 되는 시간인데 같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까지도 굉장히 더웠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더운 날씨에 그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께는 진심으로 진짜 존경심을 가지고 제가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도저히 밖에서 버티기가 너무 힘든 날씨 아닌가 싶고요. 밖에서 하시는 분들은 요즘 작은 선풍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거 꼭 마련하셔가지고 열기 식히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영어여처럼 영어 방송인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네요. 저희가 제목을 영어로 달았나요? 한글로도 달아야 되는데 달긴 다는군요. 영어와 한글이 섞여 있죠.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 이렇게 이전 얘기 제가 지내온 얘기 잠깐 드렸고요. 앞으로도 뭐 아이템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도 뭐 질문 나오는 거에 따라서 또 얘기 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 댓글창이랑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는지를 처음에 잘 몰랐어가지고 저번 방송에서는 댓글을 충분히 못 읽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 그래도 같이 얘기 나눈 것 같습니다. 이 라이브가 마지막에 어떻게 매짐을 해야 되는지 계속 어색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번에 이제 제 아이템 가지고 진짜 작품 가지고 댓글들 소개해드리면서 재미있는 시간 갖도록 꼭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8시도 기대해 주시고요. 매주 수요일 8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꼭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